민화와 도화서. 화원이란 도화서에 속해 그림을 그리던 화가를 말합니다. 마치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공무원 같은 거죠. 도화서 화원은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직업 화가예요. 풍속화로 잘 알려진 김홍도나 김득신도 도화서의 화가였습니다. 화원이라는 신분은 대부분 중인이었어요.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화원의 직업이 대대로 전해지는 화원 가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도 화원이고 아들도 화원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도화서 화원이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화원으로 선발되는 것도 어려웠겠죠? 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쳐야 했어요. 대나무, 풍경, 인물, 화초, 새나 짐승 가운데 두 가지를 그려보게 했죠. 대나무나 풍경을 그리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대나무나 풍경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어요.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왕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학자, 한 집안에 공을 세운 선조 등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주로 담겼습니다. 특히 왕의 초상화는 아무나 그릴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임금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특별한 화가였겠죠? 도화서 화원이라면 모두 그림에 능했지만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초상화에 특히 소질이 있는 화원만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을 그린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해요. 어진을 그린 화가는 어진화사라고 해서 당대 최고의 화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진은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 옷을 그리고 색칠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일을 돕는 사람 등등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태서 만든 공동 작품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도. 흔히 삼국지라고 하는 삼국지연의는 인생에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하는 명작이에요.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죠. 중국 작가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는 위, 촉, 오 세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음모와 계략, 전쟁이 판치는 어지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등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이 세상을 손에 넣기 위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삼국지연의는 조선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책 내용이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더 유행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요즘도 삼국지는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죠. 삼국지연의에서 손에 꼽는 중요한 장면을 그린 그림을 삼국지연의도라고 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한 삼고초려라는 고사가 있죠. 황건적을 무찌르고 촉한을 세운 유비는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했어요. 유비는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은 관우, 장비와 함께 뛰어난 지략가로 소문난 제갈공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2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3번째 가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어요. 유비는 제갈공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째 찾아갈 때는 제갈공명의 초가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삼고초려도에는 제갈공명을 모시고 싶어하는 유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유비가 마당을 쓸고 있는 동자에게 제갈공명이 안에 계신지 묻자 동자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비는 2 손을 다소곳이 포개고 서서 제갈공명이 낮잠에서 깨기를 기다렸죠. 그림을 보면 성질 급한 장비가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려고 하자 옆에 있던 관우가 말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훌륭한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삼고초려도처럼 옛 이야기나 소설에 나오는 인물 혹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그린 그림을 고사인물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장비와 조조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삼국지도라고 하죠. 장비가 다리 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비가 들고 다니던 뱀 모양의 창, 장팔삼호를 움켜쥔 채 겁을 주고 있어요. 위의 왕인 조조가 말을 타고 대군을 이끌고 급히 달려왔지만 다리 부근에 있는 무기와 깃발을 보고 감히 공격을 못하고 있죠. 때마침 장비가 천둥 같은 호통을 치자 조조 곁에 있던 부하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겁을 먹은 조조도 여러 장수와 함께 달아나고 뒤이어 조조의 군사들도 우르르 빠져나갔죠. 삼국지도를 보면 삼국지연의의 대표적인 영웅 장비와 조조의 모습이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서툴기 짝이 없어요. 민화 삼국지연의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었더라도 한결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완벽한 영웅보다는 친근한 인물을 서민들이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민화에서 영웅은 평범한 사람처럼 때로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표현되었어요. 용을 뱀으로, 봉황을 닭으로, 호랑이를 고양이로 표현하는 것처럼 삼국지연의의 영웅을 아주 평범한 존재로 그린 거죠. 서민들은 현실 세계가 아무리 불평등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도 권위에 굴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꿈꿨습니다. 민화에서 다루는 소재나 내용은 왕이나 양반 같은 상류층이 즐기는 그림에서 많이 가져왔지만 서민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상류층을 비판하고 현실의 고달픔을 웃음으로 발전시킨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민화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민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서민들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태공 조어도. 강태공은 일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책만 보던 가난한 선비였어요. 80평생을 강가에서 낚시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낚싯바늘에 미끼도 끼우지 않고 고기 잡는 흉내만 냈대요. 언젠가 자신을 알아줄 위인을 만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을 뿐 정작 고기를 잡을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계곡이나 저수지, 바다를 다니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평생 낚시만 했던 강태공에 빗대서 하는 말이죠. 어느 날 천하의 인재를 찾고 있던 주의 문왕이 위수로 사냥을 나갔다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을 만났습니다. 강태공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조용히 낚시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궁금하게 여겼던 문왕은 강태공에게 말을 걸었어요. 문왕은 이야기를 나누며 강태공이 군대를 다루는 병법을 잘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꿰뚫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강태공은 문왕과 무왕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제나라의 왕이 됐죠. 때가 되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강태공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초 궁중 화원이 그린 태공조의도라는 그림이에요. 고개 너머에 창과 깃발들이 뾰족이 솟아있는데 주 문왕이 데리고 온 군대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태공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예의를 갖춰서 문왕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민화 강태공 조어도입니다. 같은 강태공 이야기지만 궁중 화원이 그린 태공 조의도랑은 좀 달라요. 민화 강태공 조어도에서 강태공은 문왕이 뒤에 와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태연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80살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정작 문왕이 옆에 와 있어도 강태공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문왕이 강태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병사들도 문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태공 조의도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엄숙한 분위기의 그림이라면 민화 강태공 조어도는 지배층이 아니라 서민의 입장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을 본체만체 하도록 표현해서 권위를 깎아내리고 힘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중국 옷이 아니라 조선 옷을 입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중국의 이야기를 조선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랫동안 들으며 즐겨왔던 중국의 강태공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민화 중에는 꽃과 새를 그린 화조화도 많지만 소설이나 옛 이야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인물을 그린 고사 인물도도 꽤 많습니다. 고사 인물도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구수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꾼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죠. 고사 인물도는 궁중과 양반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사 인물도는 서민들이 즐겼던 소설이나 판소리, 탈춤 등에서 소재를 따와 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19세기 서울의 모습을 묘사한 한양가를 보면 청계천 광통교 아래 그림 가게에서 팔던 그림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백동자도, 요지연도, 구운몽도, 강태공 조어도 같은 고사 인물도가 나오죠. 이처럼 각각의 서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꽃피어났습니다. 민화 속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본받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어요. 민화는 서민들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친구 같은 그림이었습니다.